페트라 원리 영어에 찾아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주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페트라 이 원리 영어를 만난 것은 영어의 부활을 의미하며 이제부터 영어의 새 소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어에 있어서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가 없죠. 제가 여기서 새삼스럽게 그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 영어를 해야 되겠는데, 근데 막상 영어를 하려고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속수무책이다 그 말입니다. 야, 이거 하려고 그러면 좀 문법부터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법을 하다가 보면은 또 이게 아니지. 첫째 내가 말 한마디를 하고 뭘 들어야 되는데 이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거 회화를 해야지. 근데 내가 미국인들하고 좀 만나서 영어 회화를 좀 배워야지. 그런데 실상 여러분들이 미국인들하고 만나서 영어 회화를 해도 이게 별로 진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농담같이 얘기하는데 미국인들하고 말해서 확실하게 느는 게 있다. 그거는 심장병이 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미국인들이 탁 쳐다보면은 가슴이 털컹털컹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독해도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라이팅 장문도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단어를 또 좀 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토플이나 토익이나 또 이런 시험도 쳐야 되겠는데, 이거 막상 이렇게 방황하니까 이 책보다 저 책보다가 이렇게 방황하다가 영어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고 막상 이게 정착이 되기까지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영어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리고 좀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데까지 2, 3년은 걸린다. 제가 이렇게 농담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니 내가 영어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좀 영어를 한번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원을 한번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학원에 나가려는 것도 어떤 학원을 나가는 게 좋은지, 또 나가고 싶어도 이 바쁜 시대에 시간을 낸다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학원비도 그게 보통 학원비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 마련하는 것도. 그리고 가서 분위기도 내가 좀 나이가 만약 들었다라면 그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 분위기도 그렇고, 또 학원에 간다고 해서 그 효과가 그만큼 있을 것인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나 주저하고 많이 망설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페트라를 어떻게 우연히 또는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 페트라 원리 영어에 들어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오셨습니다. 정말 아주 잘 오셨어요. 우리 페트라에 나이가 들어서 오셔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나이에 영어를 해도 좋겠는가? 아닙니다. 나이가 드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너무 영어에 기초가 없는데 기초가 없어도 되겠는가? 기초가 있다면은 오시겠습니까? 기초가 있으시면 하시면 됐지. 기초가 오시는 분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어를 웬만큼 하셔도 저희가 영어를 접근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하신 분들도 한번 하시게 되게 되면은 아주 그냥 싹 영어가 정리가 되고 새로운 그런 영어의 안목이 열리게 아마 될 것입니다. 문법이라든지 독해라든지 장문이라든지 회화라든지 또는 토플이라니 토익이라니 어떤 걸 여러분들이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페트라에서 시작하시게 되게 되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온 가족들과 함께 같이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우리 인터넷 이 원리 영어로 같이 학교하시고 여러분도 같이 보시고 아마 같이 온 가족이 영어가 되는 기쁨을 반드시 맛보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도대체 페트라에서는 뭐를 중심으로 하느냐? 회화를 중심으로 하느냐? 독해를 중심으로 하느냐? 문법을 중심으로 하느냐? 뭐를 중심으로 하느냐? 이렇게 어떻게 도대체 당신이 할 것이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데 뭐 회화, 독해, 작문 뭐 이것이 따로따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는 말은요. 심장도 건강하고 폐도 건강하고 다리도 건강하고 손도 건강하고 머리도 건강하고 다 건강해야지. 아무리 심장이 건강한데 만약에 간이 나쁘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어도 우리가 영어를 한다 그러면은 이 회화라든지 또는 독해라든지 작문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영어에 대한 실력이 다 올라가야지. 어느 하나만 하나하나씩 해갖고 언제 또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부를 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제가 바로 지금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재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특이하게 이 교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원리영어 1, 원리영어 2로 해서 우리가 보다 더 그쪽 부분을 강조해서 하지만은 그걸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가 다 골고루 발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영어를 공부했던 그러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사실 모두가 좀 회의가 많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줄 잡아도 한 10년 이상은 우리가 다 영어를 갖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책이라든지 뭐 영어 신문이라든지 이런 거 줄줄 봅니까? 뭐 AFcan 들을 때 듣는 거는 고사하고 뭐 우리가 책이라든지 뭐 편지 한 줄 우리가 뭐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한 방법에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한 방법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아주 자탄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 공부하는 방법을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사실 우리가 모국어를 공부할 때 우리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모국어를 배울 적에는 어렸을 때 이제 듣기만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족들이 말하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는 가만히 듣기만 합니다. 그렇게 듣고 이제 따라서 흉내를 내봅니다. 그래 듣고 말하다가 말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돼서 이제 책을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책을 보게 되고 따라서 또 쓰다가 보고 그리고 이제 최후에 가서 이제 문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서 정리를 갖다 하게 됩니다. 이게 모국어를 배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어도 이렇게 모국어 배우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한 방법은 완전히 이거의 거꾸로예요. 자, 제가 칠판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어렸을 때는 이제 듣기를 했죠? 듣기와 말하기를 먼저 이렇게 하죠. 듣기와 말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나이가 조금 들고 나서 이제 읽기와 쓰기를 갖다가 우리가 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법은 언제 했죠? 이건 제일 나중에 했습니다. 문법은요. 그리고 또 시험 보는 것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대학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논술고사라든지 이런 시험들은 이거 다 어느 정도 되고 나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한 거는 이거에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시험 공부부터 준비를 해요. 시험 공부를 문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읽기 쓰기를 갖다가 책을 읽고 리딩, 라이팅 쪽을 갖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 부분은 사실 뭐 우리가 거의 안 하죠. 저희 같은 세대는 뭐 사실 이게 뭐 어디 있었습니까? 미국인들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까? 저는 제가 자랄 때 이 라디오 같은 것도 사실은 뭐 거의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뭐 이
오디오 카세트나 이런 거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뭐 해도 이거는 뭐 아주 미약하든지 아주 거의 그 뭐 사실 좀 전무한 상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영어에 이런 그 문제를 갖다가 제안하는 것도 그 사실은 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뭐 사실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시 공부하는 방법을 갖다가 바꿔요. 근데 바꿔봐도요, 사실은 뭐 그렇게 별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언론 보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국어를 모국어와 같이 한다. 우리는요, 모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또는 옆에서 가족들이 말하는 것, 주위에서 말하는 것을 처음엔 듣기 싫어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흉내를 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부담 없이 이게 말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모르면은, 책을 보다가 모르면 즉시 옆에 물어보면은 그 책 보고 이러는 거 우리 옆에서 즉시 배웠습니다. 이게 모르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가 있는 속에서 배웠어요. 사실 제가 이 컴퓨터 컴맹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컴맹이었었는데 제가 컴퓨터를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책을 보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마음 먹고 컴퓨터를 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다가 모르면 즉시 물어봤어요. 이럴 때는 어떠냐, 저럴 때는. 그러니까는요, 물어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너무 재미가 있고. 그래, 제가 컴퓨터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이제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책까지도 제가 다 칠 정도로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있잖아요. 이 말을요, 부담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 모국어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외국어를 갖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배웁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국어를 이렇게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그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상이지 현실은 이거와는 정반대예요. 뭐 이론적으로야 뭐 그게 좋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이 불가능한 걸 갖고 자꾸만 억지로 이걸 갖다 하려고 해서 소용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억지로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들도요,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 사람들 백인 사회에다 갖다 놓을 것 같으면은 완전히 백인과 똑같이 돼요.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 보세요. 걔네들은 우리말 다 몰라요. 걔네들은 미국 사람과 발음도 똑같고, 완전히 뭐 네이티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요, 부모님들이 영어로 다 말하고, 영어로 대답하고, TV를 켜도 영어로만 듣고, 또, 영어로만 뭐 자유롭게 뭐 토론도 하고 뭐 하고, 학교 가서도 영어로 수업 듣고, 이러면야 뭐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모국을 이렇게 그러면 외국어를 이렇게 모국같이 배워라. 이거는 이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런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적에 그런 꿈 같은 얘기만 자꾸만 할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그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보내게 될 것 같으면요, 참 이것도 많은 문제가 따르게 돼요. 외국에 보내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문제지요. 또 비용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이 다 흩어져서 요즘 뭐 기러기 아빠 뭐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도 비용이 이거는 뭐 상당한 많은 그 비용이 다 들어갈. 그리고요, 미국에 간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영어가 그렇게 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오랜 세월을 미국에서 뭐 산 적은 없지만은 미국에 제가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미국에서만 제가 원어 강의를 한 70회 이상을 강의를 했으니까 가면서 이런 현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렇게 뭐 외국 간다고만 그렇게 갑자기 그 영어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요, 우리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야지 우리나라에서 저거 되지.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영어는 잘하는데 우리말을 다 모른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영어도 잘하고 모국어도 잘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에서만 가서 이렇게 지낸다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만 또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현실에서 과연 우리가 네이티브 같이 영어를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어를 즐기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다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지금까지 했던 학습 방법이라는 것은 과연 이것은 아주 그냥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아주 그런 방법이냐? 자,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많은 생각을 갖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러한 그 학습 방법은 이거는 자연스러운 환경의 소산물입니다. 우리가 늘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누가 옆에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대꾸해줄 사람이 누가 있고 우리가 말하면 고쳐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영어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어떻게 돼요? 문법이란 걸 배워가지고서 또 교과서를 읽고 또 그래도 독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영어 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 많아요. 독하게 한 사람은. 아주 교과서를 다 외웠다든지 교과서를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한 분들이 뭐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뭐 100명에 한두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만한 의지와 결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공부할 때 그렇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아주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독종이죠. 그러니까 독종 같은 사람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로서 그저 어느 정도만 해도 다 그래도 웬만큼 영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겠느냐? 그게 바로 페트라입니다. 그게 저는요 페트라가 하나의 그 유일한 그 영어 방법의 그런 하나의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페트라의 그러면은 그 가장 주 요점이 뭐냐 도대체가? 이 페트라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원리와 페트라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 이름을 원리 영어라고 그랬어요. 원리. 그 다음에 정확한 개념의 파악입니다. 제가 이거를 데피니션이다 이렇게 해서 데피니션. 우리 수학에서는요 이 개념이 데피니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어쩌게 정확한 개념 속에서 이게 발전이 되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할 적에 이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정확한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면 분사. 그럼 분사에 대한 개념이 뭐가 분사인지 우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목적어. 그럼 뭐가 목적어인지 모르겠어요. 분사. 분사가 뭔지.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아는 것 같은데, 아예 모른다 모르지만은, 이거는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저는요, 첫째는 원리다. 그 다음에 정확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 원리라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인슈타인이 E는 MC 스퀘어라는 이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이 원리를 찾아냈어요. 이 원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원자폭탄이 나왔고 여기서 원자로가 나왔습니다. 원자폭탄과 원자로가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핵폭탄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 속에서 지금 휘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심각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런 사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100가지를 합해라. 이거 애들 같으면은요, 이거 하나하나 합합니다. 셋, 여섯, 열, 하나하나 합합니다. 이거 뭐 그냥 이렇게 합하는 건 자연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거 아마 모르면 몰라도 아마 30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요, 이걸 알아요. 공식을 알기 때문에. 원리를 알면은 5,050 탁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은 100 곱하기 100일, 요거 하나 더 많은 거 있어요. 100 곱하기 100일 나누기 2. 5,050 딱 튀어나오는 거. 1000까지 하라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일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만이나 10만까지 합하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 며칠씩 걸릴지도 모르겠네. 저는요,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거는 뭐, 아무 노력도 없어요. 그냥 답답하지만은, 셋, 여섯, 답답하지만, 시간이 이거는 뭐, 걸려도 그냥, 이거는 뭐 방법도 필요 없이, 그냥 천천히 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런데,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국어 배울 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돼요? 늘 듣고 말하고 따라서 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까지 세월이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요 공식으로 딱 쓰게 될 것 같으면은 100 곱하기 100일 나누기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원리입니다. 저는 이 문법이라는 말, 우리가 문법 그러니까 자꾸 문법에 대한 혐오감, 문법 때문에 아주 전부 다 망친 것 같고 아주 문법 재미도, 첫째 문법을 재미없게 배웠어요. 아주 재미없게 배워가지고서 아주 문법 그러게 되면은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법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여기 원리는 재밌습니다. 참 어떤 이치를 따지고 원리를 따져보게 되면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원리를 알고 나서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영어나 이런 경우도 그저 우리가 이 모국어를 배우는 것 같이 모국어를 배우듯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 원리를 갖다가 적용하게 될 것 같으면 바로 이러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앞으로 저는요 여기서 이제 그 원리를 갖다가 찾아서 이제 일단 원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원리를 숙달을 시키세요. 원리를 숙달을 시키시는데, 저는 이 원리를 이 설계도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설계도다. 여러분, 설계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요, 어떤 건축물의 설계도를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은, 그 집에 대해서 화나잖아요. 설계도를 보게 되면 그 집을 건축할 수도 있고, 또 그 집을 어떻게 돼요? 리모델링도 할 수가 있고, 또 그 집에 어떤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설계도를 딱 보면은 이게 어디가 고장났던가 바로 알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어의 이러한 그 원리를 알게 될 것 같으면은요 참 이게 우리 설계도를 쥐고 있는 것 같이 영어의 구조가 환하게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그냥 조금만 읽기만 계속해서 몇 번 읽어보면 숙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영화를 갖다가 보시게 될 것 같으면요. 영화를 아주 재밌게 영화를 갖다가 탁 들어가서 재밌게 영화를 갖다 보고 나요. 그럼 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화 본 얘기를 갖다가 신나게 감정까지 섞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 영화를 다 외웠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내용을 알게 될 것 같으면은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참 튀어나오게 되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숙달을 하시게 될 것 같으면요. 여기에서 참 엄청난 그런 파워가 나온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을 갖다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우리 페트라 원리 영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요. 지금 분사라는 것을 갖다 하셨다 그러면 그럼 분사라는 걸 했었는데 이 정의도 문제지만은 자 영어에서 이 분사를 갖다가 했으면은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 분사를 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헬라어로 할 때 이 분사가 도대체 같으냐? 그럼 히브리어에도 분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히브리어 할 적에도 이 분사가 같으냐? 뭐 그거 아니라도 예를 들면 독일어라든지 불어라든지 뭐 딴 언어 쪽에도 자 그럼 도대체 이것이 같으냐? 이게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각은 같은데 이것이 다르다는 생각은 안 들어가실 거잖아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시제라는 거 보십시다. 영어에는 12시제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직설법에서 12시제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직설법에서는 7시제가 있고 기타의 법에서는 3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2가지 시제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이것이 다른가 이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시제, 즉 시간과 어떤 이런 동작 상태의 개념이 그럼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까? 근데 왜 이것이 왜 차이가 지느냐? 뭔가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가장 핵심적인 건 같은데 조금 보는 방법이 다르다. 이건 이해가 되지만은 전혀 이게 다르니까는요. 이거 뭐 깡그리 외우는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걸 공부를 갖다 하고 난 다음에도 딴 외국어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원리 영어를 갖다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딴 어떠한 언어를 보실 적에도요. 참 너무너무 이게 언어가 이 통합되는 것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 쪽에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어려운 거는 이 변화형이 이 각 단어마다 그 변화형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사 같은 경우는요. 동사 같은 경우는 헬라어 같은 경우는 약 그 변화형이 그 리오라는 동사 하나가 약 1000개 가까이 변합니다. 이게 1000개를 변해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탈이라는 동사를 갖고 만들어주는데 그 규칙이 한 220개. 그러나 약동사라는 걸까지 보면 약 2200개 형태가 변합니다. 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걸 외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헬라 히브리어 하면 아주 뭐 이거는 너무너무 골치 아픈 걸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도 헬라 히브리어에서도 어떤 원리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 이용을 같으면은 그저 이 모든 것들이 손바닥에 보이듯이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신학교에서 3, 4년 헬라 하는 거 저는 뭐 한 2, 3달만 하면은 그 이상으로 아주 헬라 히브리어도 잘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속에 어떤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원리를 알면은 이게 원리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을 이해하고 나서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저는 그렇게 10년 영어를 1년 내지 2년이면은 다 끝낼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페트라 원리 영어를 제가 시작을 하고 또 이 원리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하게 되면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그럴 때 독해력이라든지 또 어느 외국어 할 적에도 똑같이 되게 저는 이 원리 영어 우리 원리 영어를 저희 페트라 모든 강좌의 제일 아주 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제일 핵심되는 것이다. 제가 제일 제 강좌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걸 했지만 제가 25년 동안에 이 원어 쪽만 해서 헬라 히브리어 영어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아끼고 제가 제일 잘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원리 영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게 되게 되면은 아마 많은 그러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초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어학을 해도 되겠느냐. 저는 나이가 들어서 정말 어학을 갖다가 이제 꽃이 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나이가 50이 넘으면 어떤 새로운 일을 갖다가 시도하지 말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라. 이 말이 얼른 보면 뭐 일리도 있지만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는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학도 그래요. 어학도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이게 쇠퇴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생전에 우리 머리의 그 용량을 갖다가 우리가 뭐 아무리 천재들 경우도 뭐 10%도 못 쓰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머리는 우리가 나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적에 아이들이라 그러면 이런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은 어떤 걸 공부를 할 적에 그냥 무조건 암송하는 것, 무조건 외워라 그러면 어른들한테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뭐를 내가 이해해야만 이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머리를 쓰는 것이 이게 크게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계산이요. 아이들 같으면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 되게 하나하나 합해한 가지. 그러나 어른들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참 공식을 써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른이 되어서 어학을 해도 아이들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러시아의 그 톨스토이는 그 단테의 신곡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원문으로 보기 위해서 66세라는 나이에 라틴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페트라에도요, 70대신 분이 오셔서 헬라 히브리어를 공부하시고 유학을 가셔가지고서 76세에 박사학위를 가진 분도 계세요. 여기서 영어를 처음에는 영어를 거의 못했던 분이 여기 페트라에 와가지고서 영어에 눈이 뜨이게 되니까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새롭게 영어에 대해서 취미를 갖다 갖게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 가서 유학을 갖다 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기초가 없든지 나이가 많으시든지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저 부탁드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지만 이 영어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신 것도 저를 믿으시고 이 방법대로만 그저 열심히 해주신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최적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아마 공부를 갖다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페트라에서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것 이제 아셨겠습니다. 첫째는 이 수학에서의 공식과 같이 그런 원리를 찾아내자. 저는 2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 원리와 공식을 갖다가 제가 찾아요. 제가 수학을 전공했다는 것, 그리고 고전어들을 했다는 거예요. 헬라나 히브리 라틴어나 또는 이전에 제가 우가리트라든지 아카드라든지 쐐기 문자라든지 이런 것까지 했던 것들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런 고전어들이라든지 또는 제가 외국어들을 이 불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한문 이런 거 했던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이 영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순국산 토종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논리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이 전개해 나가는 이 영어 방법이 하나의 새로운 그러한 어학의 새로운 방법을 저는 제안을 갖다가 드릴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아마 또 어느 방법보다도 제가 지금까지 20, 30년 한 걸 여러분들은 그저 1, 2년 안에 끝내버리고 아마 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단계가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다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방법대로 하나하나씩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고 제가 부탁한 대로 그렇게 열심히 좀 하시고 헬라 히브리어는 영어에 비하면은 너무너무 쉬워요. 영어가 사실은 참 이게 복잡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화를 하려니까 말도 해야지, 들어야 되지, 또 독해도 해야 되지, 작문도 해야 되지, 단어도 해야지, 토플이나 토익 같은 거 시험, 그런 우리가 스킬, 테크닉도 알아야 되지. 정말 이 헬라 히브리어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헬라 히브리어는 영어 노력에 100분의 1만 하면 된다 그래요. 저는 헬라 히브리어는 아예 집에 가서 공부도 하지 말고 그저 몇 번 듣기만 해 앉아서 그저 죽지만 말고 앉아만 있어도 다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어는요. 조금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대로 집에서 조금씩 반복을 갖다 하시면서 이게 공부를 하면서 아예 우리가 이 grammar, reading, writing, speaking 이 모든 것들 제가 또 듣는 훈련까지도 사실은 리스닝이라는 것도 리딩 실력이 없으면 리스닝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장을 갖다가 있잖아요. 예, 문장을 갖다가 이게 써놓은 거를 봐도 그게 눈으로 싹 보고서 모르는데 그냥 듣기만 싹 하고 지나가는 걸 갖다가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는 리스닝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리딩 실력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리딩이 되려고 그러면 이 구조가 환해야 되잖아요. 딱 보면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는 이 종합적인 걸 가지고 제가 시도하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페트라에서 김 목사가 이걸 어떻게 지금 할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강 짐작하셨을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런데 과연 그 말대로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도, 뭐 그런 의구심이 다 가질 수가 있지만은, 제가 강의를 뭐 1, 2년 한 것도 아니고, 3, 4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벌써 오랜 세월을, 참 오랜 세월을 갖다 제가 어학을 갖다 했어요. 제가 강의만 해도 벌써 지금 한 25년 세월을 갖다가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제가 저는 많은 세월을 이렇게 보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제가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그 실수와 또 수많은 실패와 이런 것들 속에서 한 것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참 할 수 있도록 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같이 우리 시작을 갖다가 하도록 하고 많은 그런 여러분들이 기대와 또 저를 위해서 강의를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